자,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 변호사님, 오늘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네네. 예상하셨나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언론이 그 영장 치라고 계속 고사를 지냈잖아요. 네, 피의자 신문 받기도 전에, 조사도 받기 전에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면서 뭐 검찰발 그 따옴표로 해서 마치 워딩이 직접 나간 것처럼 보도가 나갔거든요. 뭐 영장을 청구를 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예상은 충분히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각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당사자는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대리인들을 통해서 입장을 듣는 거니까요. 먼저 가장 궁금한 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 변호사님. 네. 명 씨가 과거에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 그게 뭐 핵심이라고들 하잖아요. 갖고 있을까요, 지금도? 저도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네. 네, 갖고 있지 않고요. 네. 기존에 쓰던 폰이 그 대선 기간에 쓰던 폰이 아마 거기에 들어있을 확률이 큰데 그 폰을 복구를 해보려고 그 9월 중순에 포렌식 업자를 찾아갔는데 패턴을 풀지도 못하고 그래서 포렌식 업자 2차 인증 뭐 이런 걸 좀 진행을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아예 복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어차피 쓸모없는 폰이고 그 이전에 쓰던 폰은 한 10년 전부터 해서 6년 정도 쓰던 폰이래요. 그래서 그 폰들이 다 그냥 오래된 폰들이어서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치워라고 그냥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저는 만약에 네. 뭔가 불리한 정황 같은 걸 입증하려고 하면 갖고 있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명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조사도 받아보고 면담도 해봤을 때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님 목소리 아마 간직하고 싶어서 한두 개 하신 것 같아요. 그 포렌식으로 네. 옮겼다는 건 그 전에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 같이 옮긴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 이후에 핸드폰을 한번 바꿨는데 네. 그 이후에 쓰던 폰에 여사님하고 그 7불사 시절에 나눴던 텔레그램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 네, 그거를 포렌식을 복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렌식을 한 시기가 증거인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9월 24일인데요. 네. 그때는 뭐 어떤 핸드폰이 어떤 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을 하지도 못해 수사 선상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피의자인 강혜경 씨에 대한 그 선관위 고발건에 대한 조사만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토마토에서 여사님 텔레그램이 있네 없네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뭐 여사님이랑 나눈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 혹은 뭐 대통령과의 나눈 녹취 이런 게 그 핸드폰에 없었다라고. 그 폰에는 없었어요. 그럼 다른 폰이 그 대선 기간에 쓰던 폰, 그 이전 폰. 거기엔 있었다. 거기엔 있었을 확률이 높은데 패턴을 못 풀었다. 지금 그래서 버렸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자, 노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노 변호사님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 씨 측에서는 이 모든 게 강혜경 씨가 만든 거짓의 산이라고 하잖아요. 변호사 입회 없이 이렇게 강혜경 씨 혼자 조사받는 게 석연치 않다고도 하고요. 이 딱히 이유가 있나요? 강혜경 씨가 혼자 들어간 것은 일단 저희가 서울에 있고 강혜경 씨는 창원에서 조사를 받으니까 변호사들한테 이제 미안하다는 마음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 전에 많이 증거들을 이미 검찰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르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검찰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본인은 혼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검찰을 믿는다는 네, 마음으로 계속해서 검찰을 믿었었어요. 혼자 들어갔다. 근데 일반적이진 않지 않나요? 이렇게 혼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는 검찰에 혼자 들어가는 게 만약에 본인이 자기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당연히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희들에게 이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이미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은 다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본인이 국정감사나 이런 곳에서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모든 일을 다 얘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쭐게요. 윤 대통령이 김영선 좀 해줘라 이 녹취도 나왔고요. 오늘 명태균 씨 카톡도 추가로 공개가 된다고 하고 2022년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은 게 명태균 씨 덕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동안에 그 명태균 씨가 육성으로 남겨놓은 모든 증거들을 사실 제가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들어봤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확실하게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사의 선물이고 그 공천은 내 덕분에 네가 받은 것이고 이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김영선 씨하고 관계가 나빠질 때 혹은 뭐 좋을 때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분이. 네. 그런데 좀 전까지도 예를 들면 명태균 씨는 뭐 핸드폰이 내 변호사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핸드폰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네. 또 그리고 안철수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철수가 부인하면 안철수 씨와 관련된 사진을 올리고 또 김종인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분이 부인하면 또 본인이 그와 관련된 사진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뭐든지 상대방들이 아니라고 할 때마다 그 즉각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기존에 그동안 그 사람이 녹음을 통해 가지고 말한 것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강혜경 씨 이외에 수많은 제3의 인물들이나 제보자 같은 분들이 해주는 말도 전부 다 똑같았거든요. 과거에 남아있는 말들이 계속 흐름이 일치한다 이 말씀이신 흐름이 거죠?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재 그분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핸드폰이 본인의 변호인이라고 한 거는 강혜경 씨 핸드폰이 명태균의 변호인이다라고 한 네. 의미입니다. 네. 강혜경 씨가 4,000개 녹음 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 그거 다 이제 저희한테 제공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열심히 이렇게 편집샵처럼 잘라서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오픈하지 않고 다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정황이 네, 여러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을 네, 거다. 강혜경과 가장 밀접하게 네. 10년을 데리고 있던 직원이에요. 네. 네, 본인이 자동 녹음을 했으니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고 그 안철수 대표나 그 여러 사람들 칠불사 사진 이런 거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거는 대선 이후의 얘기들이에요. 대선 이후에 폰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폰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진 같은 거 오픈하는 거죠. 허풍쟁이다, 멍쟁이다 이러면 암시의 글을 올리고 칠불사 가지고 이준석이 수다 떨면 그 칠불사에서 코 파는 사진 올려서 그냥 적당히 경고만 한 거고요.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으신 그건 아니에요. 핸드폰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대선 것들을- 이후에 네. 쓰고 있었던 폰에 지금 폰에 있는 거에 한정해서 네, 오픈을 하는 쓰니까. 거고 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핸드폰에 있는 증거를 까면서 반박을 했는데 왜 이런 지금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는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네, 명태균 씨랑 연락하고 지냈다. 그리고 언제까지 연락하셨다. 그리고 여사님도 연락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프로토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반박할 게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씀할 게 없어서 안 까는 거죠. 연락을 네. 안 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게 지금 아니다. 폰에는 네.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 네, 아까 네. 뭐 선물이다. 네. 혹은 뭐 명태균 씨가 공천을 준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네. 그 명태균 씨가 되게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재밌는 분이다. 네. 네, 굉장히 그 수사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고, 뭐 현학적인 표현, 철학적이고 또 비유를 많이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두 번째 피신 받고 나올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예를 들면 그 창원에 있는 어디 두산중공업에 다닌다.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우리 두산중공업은 나 없으면 안 돌아가. 과시다. 그렇게 하면 네. 두산중공업은 그 녹음이 까이면 두산중공업에 실소해주는 명태균이냐. 이게 가장 적절한 비유죠. 본인이 한 말이에요, 본인이. 잠깐만요. 네, 근데 네.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명태균 씨 조금 닮아가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질문에선 대통령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 저도 대통령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먼저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하셔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있었는데 공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네. 대통령이 공천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네.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네. 말한 적이 없고 네, 네, 네. 그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궁금한 게 근데 네네네.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되게 강한 태도로 나가셨잖아요. 그러다가 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러신 건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바뀐 적이 없고요. 네. 그 본인이 공세적이거나 어떤 뭘 폭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자들이 계속 강혜경 씨가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물어보면 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왔죠. 그러니까 가령 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네. 그리고 네. 뭐 예전에 무슨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이게 갖고 있는 게 몇 개인데 2,000 이걸 개인데. 까면 뭐 네, 다 네, 뒤집어질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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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 네. 폭로가 아니고 그냥 네, 네. 어떤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거. 아니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네. 그 딱 명태균 씨, 이준석이 좌표 딱 찍고 네, 네. 야마 잡아주고 뉴스토마토에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무속인 논란 뭐 이런 거 막 계속 빌드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게다가 심지어 가장 가깝게 지냈던 김종인 위원장께서 라고 했어요. 홍준표 시장.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그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 애 셋 아버지예요. 그 2명은 고등학생 아이고 1명은 이제 5살짜리 꼬맹인데 아니 아버지 허풍쟁이 뻥쟁이 무속인의 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사님이랑 연락한 거 사실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랑 연락한 거 사실인데 나 거짓말쟁이 아니다 하고 하나 보여준 거예요. 네, 예, 그 정도는 연락만 했을 해야죠. 뿐이다. 네, 거짓말 그래서, 아니다. 네. 허풍쟁이도 아니다. 그래서 뭐 정진석 실장, 뭐 네. 김재원 의원 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게 그냥 내가 허풍이 아니라는 그냥 그 이야기일 뿐이다. 당연하죠. 증거를 보여줘야죠. 나는 거짓말쟁이도 허언증 환자도 아니다. 연락한 게 사실이다. 근데 네. 그게 참 이상한 게 네. 예컨대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본인의 핸드폰으로 녹음되는 자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전화가 오거나 자기가 명태균 씨에게 전화 걸거나 혹은 제3자하고 전화했던 그런 녹음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강혜경 씨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료, 녹음과 관련된 자료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혹은 공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자료들의 내용은 강혜경 씨가 주장한 내용하고 근데 거의 일치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